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취업 준비 이분들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꿀팁을 알려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세준 쌤, 최지연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카더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은 해외파가 유리하다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외 취업은 해외파가 유리하죠, 뭐. 안 그렇습니까? 뭐 근데 당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다라는 네. 거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측면이 있어요, 정말. 네. 그 해외에서 오랫동안 뭐 그 문화나 분위기에 적응을 하면서 네. 산 사람들이라면 뭐 기업의 문화랑도 맞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한데 그렇다고 100%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아예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그렇죠. 그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 언어나 문화 때문에 현지와 국제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해외파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네, 언어랑 문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서 아이들을 이제 학생들 3년간 지도를 했을 때 보면은 네. IT 쪽은 그냥 통역 면접을 통해서도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일본어나 아니면 이제 영어나 이런 수준이 자기 소개 어느 간단한 언어 수준만 되면은 통역 전문가가 면접을 같이 지도를 해주고 그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서 전문 영역이 있다면 뭐 해외파가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의 학생들을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아하, 안 유리하는 경우도 있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국내 취업은 어떻습니까? 국내파가 유리한 겁니까? 이것도 저는 조금 이렇게 케이스 바이 또. 그렇죠. 네. 케바케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좀 유학파, 소위 말해서 유학파 출신을 많이 선호를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조직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무조건 해외파를 좋아하진 않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좀 특정 직무 그리고 부서, 뭐 해외 영업이라든지 네. 또 무역이라든지 해외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국내 기업으로 오는 경우에 약간 뭐 방금 얘기했듯이 케바케 경우가 있겠죠. 너무 이제 해외 유학생을 하다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과장님이나 부장님한테 Hey, what's up, bro? 약간 이런 문화로 너무 수평적으로 가는 그런 문화로 다가오면 약간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런 일들 많고요. 있어요? 면접부터 면접 때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편하게 앉는다든가. 너무 그렇죠. 편하게 오고. 네, 네. 외국 기업에서는 그런 게 뭐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편해하죠. 아직도. 네,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해외 취업이든 국내 취업이든 무조건 100% 유리한 조건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잠깐 스탑! 자, 오늘의 주제 해외 취업 준비 잠깐 스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해외 취업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취업 시장이 이제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부푼 꿈을 안고 난 좀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한번 취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못하는 경우 좀 막혔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국내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국내에서 좀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좀 부푼 꿈을 안고 해외 네. 취업을 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 취업 비자가 막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또 취업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 또 이렇게 유학을 네. 하고 있는 학생들도 다시 다 들어오고 또 그 학교에 다니는 분들도 좀 계속 학업을 진행하기가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뭐 모든 분야가 타격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좀 IT 분야를 말씀드리고 IT 싶어요. 분야. 네. 사실 뭐 해외 취업의 상당 부분이 아마 코딩이나 뭐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쪽일 거예요. IT 쪽. 특히 뭐 일본이나 미국 이쪽이었을 텐데 이 지역에서 해외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이 좀 이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업계는 화랑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 시장이 네. 불황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뭐 다른 분야가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호텔 등급이나 문화 서비스 이런 게 좀 높거든요. 네, 다른 네. 해외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해외 호텔이라든지 서비스 이쪽 분야가 좀 활발했었고요. 또 그리고 항공사, 해외 항공사 취업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K-팝이나 K-컬처 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 그런 채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설, 또 제조업 이쪽에서도 있었고, 또 여행 가이드. 네, 이런 분야에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그 분야가 오히려 다 타격이 크죠. 뭐 거의 뭐 전 분야가 사실은 타격이네요. 타격.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취준생 분들은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이시면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거의 막바지에 왔던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일 텐데 이제 뭐 비자만 받으면 가겠다 하고 했는데 벌써 이게 1년 넘게 지금 거의 스탑이잖아요. 아, 정말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 현명한 선택일까요? 뭐 이렇게 바로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만나다 보니까 저는 국내 취업을 그래도 선택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러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국내 기업을 일단 지원을 하고 뭐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랑 우리나라랑 전형 방식이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서 그건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반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반 채용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기업에 좀 취업을 했으면 하는 또 의견을 좀 주셨고요. 사실 뭐 국내나 해외나 좀 취업하기 힘든 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힘듦을 이겨내고 국내 취업을 위해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해야 하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그럼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환경 분석부터 해야죠. 아하, 국내 기업들의 환경 분석.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 습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를 좀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력서를 지원서를 바로 등록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 이제 롯데그룹 같은 곳들이 네. 자기 회사에만 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DB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 수시로 언제든지 지원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라는 페이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도 그 이력서를 좀 등록을 해놔야 되고요. 특히 그다음에 요즘 기업들이 또 내부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아, 추천. 내부 추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추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로 잡을 오픈시키지 않고 추천해라 그래서 합격을 하면 직원들한테 채용비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알선비 같은 건가요? 그렇죠. 직원한테 주는 거죠. 어허. 어차피 외부에 채용을 오픈을 하면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리고 그러다 보면 돈이 그래서 들어가는데 비용이 생기니. 그걸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 직원들이 추천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그 사이트에도 가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외국계 기업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피프렌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 헤드헌터들이 네.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뭐 신입 직원을 뽑아주세요 할 때 여기다 채용 공고를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다 즐겨찾기나 지원서를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본인의 어떤 그 이력서를 등록부터 해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 네. 날 좀 데려가라. 네. 특히 이제 글로벌 네. 해외 기업 쪽. 네. 자, 최지영 컨설턴트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외 인재풀 등록을 하셔서 기업에서 해외 전형으로 뽑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본인이 조금 더
어필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지원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이제 그렇게 연결을 받는 것,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할 때 저한테 이제 그런 번역을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어가 예. 서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류에서 쓰는 용어들이 본인이 적절한 어휘를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컨설팅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빨리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맷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원서 같은 것도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본인을 좀 돋보이게 하는 양식 이런 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가 좀 안 될 때는 본인이 혼자 해결하겠다고 번역기 돌렸다가 이거 엉망진창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그쵸. 이게 예. 약간 우리나라 말은 조금 특히나 이제 디테일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기억이 나서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학교에서 네, 그거 네. 있잖아요. 성적 관리 그 컴플레인 거는 거. 네. 학기 끝나면 성적 관리 컴플레인 하잖아요. 내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적을 번역기가 잘못 아하. 돌려서 성적 섹슈얼 섹슈얼이 이슈로 나왔구나. 이렇게 잘못 번역이 돼서 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이제 지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왜 학교에 와서 따져? 이걸 왜 학교에서 따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역 언어 문제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채용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인재를 뽑는 그런 기관이나 업무 쪽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정보 싸움이네요. 이런 데 정보들을 좀 습득을 했어요, 이제.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나요? 이제 선택해야죠. 선택. 우선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헤드헌터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 지방에 있어요. 소비재 기업인데 급여도 세고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좋은데 사람을 잘 못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먹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 많은 사람들을 추천하는 헤드헌터한테 자기 지원서를 좀 많이 보내놔야 되고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외국계 기업이면 여러 직무를 뽑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 기업이다 그러면 뭐 외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해외 영업이나 뭐 무역 이쪽이 되겠죠. 상사.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 특히 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데 보면 발전소 같은 걸 많이 그 수출을 하고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계약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쪽을 선택을 해서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 파트 부분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네네. 노리면 공공기관도 되겠네요. 그렇고. 공공기관.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해외 고객 응대라든지 해외 업무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뭐 채용이 좀 줄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SPC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파리바게트 매장도 굉장히 많이 열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그 쇼핑몰 사이트 같은 거,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홍보 같은 것들을 그런 채널들을 외국인들 고객 대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도 이제 그 오프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을 좀 많이 탐색을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원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정보도 얻었고 이제 뭐 어떤 기업을 갈지 선택을 했어요.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외 취업 지원하듯이 국내 기업도 이런 서류 전형을 뭐 준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좀 다른데 형식이 다르죠.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온라인으로 이게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기입만 하면 되는데 해외 기업에 그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때는 양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뭐 커버레터와 기본적으로 레주메를 작성하는데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커버레터는 자기소개서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요약해서 인사말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셀프 인트로덕션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레주메가 중요하죠. 근데 이 이력서가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쓴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포함시켜야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스펙 같은 것도 상세하게 써야 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 그리고 특히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처음에 서머리 같은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아하. 나를 바로 그냥 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뽑을 때는 외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포맷을 다시 요구를 하는데요. 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을 취업을 할 때는 채용을 할 때는 국내 포맷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중심으로 내가 어떤 그런 지식과 기술과 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좀 강조해서 이걸 내야 되는데 그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형식이 아니라 그냥 거의 바이오그래피 수준으로 이제 나의 양력을 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하는 방식이나 목적 자체가 달라서 서류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 자소서는 쓸 게 많아요. 많죠. 항목이 뭐 5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제시가 되고요. 또 테마,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도 제시가 되고요. 또 분량도 제한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입이 되면은 면접관들이 보고 아니 이 친구는 해외에 있다 왔네 하고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할 텐데 네. 해외에서 국내로 온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관들은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외국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건 정말 마음 접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 기업을 취업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아하. 수 없이 들어와서 아하. 이게 해결되면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중에 잠깐 취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서 정말 그런 의지나 이런 걸 좀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다 정리를 했는지 현실적으로 왜 한국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라도 나중에 해결됐을 때 뭐 그런 그만두고 또 나갈 떠나는 거 이러면 아니냐? 또 회사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집은 자갑니까? 이런 것부터 좀 물어봐야 돼요. 왜 월세로 했지? 네. 왜 1년 단위로 끊어놨죠? 네, 그렇게 그럴 하면은. 수도 있고요. 네. 네. 뭐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물어보면. 네. 개인적인 그런 건 아예 안 물어보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네.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진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우리 회사를 그냥 약간 거쳐가듯이 경유지로 좀 생각한다면 네, 네. 약간 조금은 손실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자가 그런 측면은 그 블라인드 채용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여기 뭐 임시로 온 거냐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질문을 대놓고 물어볼 수 조심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영어 성적을 받진 않거든요. 해외에서 그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영어 점수를 공식적으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영어 수준을 좀 물어보고 대화를 좀 하고 해외 그 채용 전문가하고 비즈니스 톡을 좀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자기의 장점을 우리 사업 중에서 어느 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내 취업으로 이제 턴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스펙들이 또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스펙을 좀 가장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라 그러면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네, 이번에도 제가 그 헤드헌터한테 요청을 받아서 저도 지원자 몇 명을 좀 제 제자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영어 하나 일단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네이티브 수준이면 일단 이력서를 좀 쓰게 하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헤드헌터가 먼저 면담을 해서 영어 실력을 좀 보고 지원 안 하는 게 좋겠다. 아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유학을 한 지역의 외국어, 특히 뭐 영어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국내 기업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진짜 뭐 국내 취준생처럼 똑같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가산점 스펙은 뭐고, 필수 스펙은 뭐고, 뭐부터 시작해서 직무 경험을 했는지 뭐. 그러면 똑같습니다. 저희 취업비사 1회부터 정주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전에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에 특히 99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국내 기업에 들어올 때는 똑같이 또 준비를 해야 되네요.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네. 만약에 정말 준비한 게 없고 네. 경험도 없고 네. 이제 언어는 보통 이제 시험을 안 보고 오니까 네.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번역 아르바이트. 네, 요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비즈니스 그 수준에서 이메일링을 하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스펙들이 이제 번역 알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시간 내에 또 프리랜서로 할 수 있어서 내가 적당한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우리나라에 좀 적응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번역부터 좀 슬금슬금 해보고 맞아요. 그런 방법도 그 있다. 일반 회사에서도 번역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문성이 높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말을 더 잘한다 싶으면 이제 통번역, 통역도 그쵸. 할 수 있고. 자,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외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국내 취업으로 이제 턴을 해서 당당히 성공한 사례들이 있겠죠? 예. 많죠. 예. 네, 상당히 많은데 뭐 좀-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한 명은 CJ, 아. 한 명은 이제 현대차에 합격을 했는데 네. CJ 합격한 사람은 그냥 대학만 미국에서 나왔어요. 아하. 거기서 이제 또 현지에서 네.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에 합격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거의 뭐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한국말 좀 약간 좀 불편하게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학교에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뭐 스터디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부터 아예 1년 전부터 좀 준비를 한 그런 그러면 아예 사례들이. 한국 기업을 그냥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왔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민을 하죠. 아하.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거의 1년 지나가는데 네. 자기들은 그래도 결단.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지금도 결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 외국어나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강점들이 있어서 그걸 살리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장점을 살려서 특히 이제 외국어의 강점을 살려서 이제 네. 도전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네요. 네. 또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 유학생들, 아. 네, 중국에서 이제 넘어왔을 때 중국 문화, 그 관시 문화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현지화, 국제화 이런 전략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좀 경험했던 그런 그 스토리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품 쪽으로 이제 회사를 나가거나 아까 베이커리 회사나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요구를 해요. 네. 어떤 뭐 신제품을 개발해봐라, 혹은 홍보 전략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이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 타겟층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이제 트렌드는 이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서 경험으로 녹여서 냈더니 좀 어필이 잘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조금 나 그냥 국내 기업에 취업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상황이 나아질 거야. 난 그래도 무조건 해외로 나갈 거야. 이게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 네, 시스템이 있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네네. 그 공공기관인데 우리나라 인재 양성을 담당한 기관이죠. 네, 근데 네. 여기에서 올해 그 상반기에 해외 취업 연수 사업 150개 과정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752명의 연수생을 해외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어학 기본이죠. 네. 그다음에 뭐 직무교육, 뭐 취업 상담 및 알선까지. 그리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하기 위한 또 생활 정보까지. 네. 어쨌든 이제 월드자 국가에서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국가에서 네,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은 네. 너무 그냥 나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혹시 뭐
최지영 컨설턴트님 좀 다른 또 지원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월드잡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선배들이 이제 이미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해서 그런 성공 수기나 이런 사례를 좀 공유하고 네,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그런 정보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해외 취업에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 알고 싶은 뭐 해외 취업 정보 이런 것들 좀 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코엑스에서는 해외 취업 멘토링 설명회 이런 것들로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에서 해외 취업을 좀 지원을 하고 또 연계된 기업으로 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깝게는 자기 본인의 학교에서 그런 지원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안 된다면은 좀 무료로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정보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많이 지원이 있으니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해외 취업의 끈을 꽉 잡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해외 취업이든 아니면 국내 취업이든 준비하시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그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해외 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가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에서는 뭐 이런 거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잘했네. 근데 해외에서 오 막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경쟁력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와서 그렇죠. 스펙도 많이 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어디서나 강점만 잘 제시를 하면 환영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당차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국내 취업도 많이 어렵고요. 해외 취업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위로나 응원이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국내 취업이든 해외 취업이든 본인이 잘하는 분야만 잘 어필한다면 어떤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실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역시 오진 않죠. 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